제가 목이 좀 쉬어갖고 그러게요. 오늘 의원님 조금 예.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일정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뭐 이제 막바지에 그렇죠. 예, 주말에만 하니까 좀 예, 긴. 그래서 좀 긴 측면이 있는데 목이 또 이렇게 쉬셔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주말 사이 경기도 그리고 대전, 세종 순회 경선 있었는데요. 다시 3위로 네. 복귀를 하셨습니다. 누적 득표율을 보면 김민석 후보가 18.03, 정봉주 후보가 15.63, 그리고 김병주 후보가 14.02 이렇게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경기도에서 표가 많이 나온 겁니까? 네, 역시? 경기도에서 예. 2위를 했어요. 그리고 대전, 세종에서도 2위를 했고, 예. 그러니까 첫째 주로 돌아갔다. 네. 첫째 주에 제주, 인천, 강원도 경북했을 때 제가 예. 2위를 계속 했었거든요. 예. 제주를 제외하고 인천에서도 2위 다 2위하고 종합 2위였는데 이때 그 사항으로 조금 복귀를 한 듯해서 아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가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느낌이에요. 예. 네. 그래요. 지옥 문턱까지 그 정도로 그렇게 이게 막 결과에 막 이렇게 좌우되시는군요. 네, 왜냐하면은 2라운드, 3라운드에서 2라운드가 부울경이었는데 네. 그때 제가 그 지역에선 4위권으로 가고 종합 3위로 떨어졌었고요. 그 정도는 뭐 괜찮다 했는데 예. 호남 가서는 한 7위 하니까 종합 6위가 되더라고요. 예. 그럼 종합 6위면은 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절박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병주 구하기 운동을 네. 적극했더니 우리 또 경기도는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네네. 이재명 대표님의 정치적인 고향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민들께서 저를 2위로 다시 세워줬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리 아니다 할지라도 이게 지역별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 광주에서는 민영배 의원이 막 올라가고 또 이제 전북에서는 한준호 의원이 또 막 올라가고 또 경기도에서는 또 김병주 의원이 올라가고 이게 지역에 이렇게 좀 힘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호남은 거기 뚜렷했고 예. 경기도는 제가 봤을 때 수도권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1주차에 인천에서 할 때 제가 2위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강원도도 2위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과 강원도는 비슷한 민심이잖아요. 뭐 그 지역의 지역구를 뒀다고 해서 더 우수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민영배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도권이에요. 그러네. 이현주 의원님도 용인,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준호 의원은 고양, 뭐 그리고 또 대다수 서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역 연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띄웠습니다. 지난번에 수해 피해 때문에 우리가 먼저 좀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받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완강한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도발이 벌써 11번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북한하고 어떻게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자꾸 오물풍선 보낼까요? 지금 오물풍선이 벌써 3,600개가 넘게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우리 탈북단체들이 북한에 삐라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북한은 맞대응 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도발을 심리전 형태로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도 제대로 저는 못하고 있다고 봐요. 첫 번째 문제는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는 것은 당연히 규탄받아 마땅하고요. 네네.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의 대응도 위기관리 측면으로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방치하고 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네.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의 원인 제공을 하는
탈북 단체들이 북한으로 삐라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이 충돌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탈북 단체 몇 개 단체가 우리 네. 한반도 안보를 흔들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것을 또 심리전 차원에서 하면 우리는 또 확성기를 들어서 예. 또 더 긴장을 고조시키고 예. 하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 사이에 이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네. 피해들은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역대 정부는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이럴 때는 위기 관리 측면으로 위기 관리를 해요. 위기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네네네. 않게 그러려면 탈북 단체들을 제재하고 또 못하게 하고 그다음 북한에게도 평화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이렇게 해서 위험 수위를 조절하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위기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보면 접경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과거 정부들은 경찰이 와서 못하게 말리기도 하고 네. 당신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미리 와서 네.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예 그런 거 자체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접경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더 위기감을 크게 느끼실 것 같고 이렇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정부가 위기 관리 측면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정부의 노림수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제가 군단장 할 때만 해도 그때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네네네. 그 당시에도 이런 탈북 단체가 풍선을 북한으로 날린다 하면은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날리는 기미가 보이면 바로 경찰이나 군부대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말렸거든요. 왜냐하면 네. 긴장 고조를 그때도 보수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네. 지금은 그걸 방치해 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제가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이거를 긴장 고조를 윤석열 정부가 부추기는 측면이 있죠. 긴장 고조. 네, 네. 네. 지지도가 낮아지니까 네.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에서도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는 원치 않는다. 네네. 더 이상 완화책을 쓰라고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네.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고 지금 여러 가지 실정들이 계속 이어가는데 네.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가 이런 분야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주 나쁜 형태죠. 왜냐하면은 안보를 볼모로 이렇게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는다면은 네. 이거만큼 나쁜 정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오해를 받지 말고 네. 지금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위기 관리에 나서라. 고 주문하고 싶네요. 네.